자, 앞선 시간에 우리가 봤던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제가 축약을 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완전 삭제되고 이렇게 조문이 이전된 것이 바로 2014년 10월 말일 날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교육, 지역사회 복지교육이라고 해갖고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교육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그래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교육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장, 말은 길게 썼지만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4년마다 수립하고, 되어 있죠? 4년마다 다 판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연차별 시행교육을 수립해야 된다. 그거 뭐 안 써도 되겠고.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기본교육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것도 뭐 틀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아까 판사했던 내용입니다. 시군구 교육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첫 번째 적었죠.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후, 이것도 적었죠.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것도 선생님들 손으로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그래서 이렇게 시군구 교육을 통합이라고 했는데 지원하는 포함한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하여, 맞으면 길게 썼지만 시도교육을 수립하여 시군구 교육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한 후, 다음에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죠. 시도 사회복지가 아니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의 말하자면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하나 빠진 것이 뭐예요?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거기는 판서하지 않았죠. 다음에 4항 알 수 있고 5항도 알 수 있고 6항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6조가 출제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책에서 교재에서 삭제한 것처럼 지역사회 복지교육의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내용 보면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과 시도 이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험 볼 때 제발자면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그냥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시군과 종래와는 달리 지역사회 복지교육 또는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시군구 교육과 시도 교육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37조 사회보장급여법 37조를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요. 다음에 39조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답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지역사회 보장교육,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고 할 때 받아주겠습니까? 노나나나 피차 주민이 뽑은 사람인데 너나 잘하세요. 우리 시군 따지지 말고.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함부로 기속행위를 안 씁니다. 할 수 있다. 그게 액센트지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운영체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한번 적어보세요. 지역사회. 거기 오면 나눠드리면 지역사회 운영체, 지역사회 보장 운영체제에는
지역사회보장 운영체제에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다음에 3페이지로 가면 이제는 시군구지요. 뭐냐면 거기 41조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42조로 가면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종래 우리 보면 뭐라고 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사무 전담기구 그랬는데 그것을 사회보장 전담사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에는 사회보장급여법에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스로 나올 적에 다음 중 지역사회보장 운영체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 또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복지위원. 이게 바로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가 되겠어요. 박스로 나오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까지 보지 않더라도. 자, 다시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법적성격으로 시무자문기구죠. 시무자문기구가 되겠어요. 거기 보면 시도지사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무자문한다.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사무를 시무자문한다. 자, 이것은 시도에 대해서. 여기는 시군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뭇을 통해서 사회보장사무, 그 때문에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거예요. 역시 복지위원도 누가 유축하는 거예요? 먼저 미리 알아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죠. 읍면동 단위로.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1987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으로 배치됐던 것이 2000년에 일반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름으로 바뀌면서 위치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어디다 준다? 똑같으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로 이제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이렇게 바꿔서 둔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만들어진 법,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532에다가 삭제하고 여기를 찔러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찔러서 그리고 이제 이 촬영팀은 바로 이 자료로 첨부 자료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된다. 그러나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자, 출전해야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 절차에 보면은 허가도 있고 인가도 있고 등록도 있고 신고도 있고 많지만 이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주둔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항에 나와 있죠. 그런 정도 보시고. 자, 사회복지법인의 구성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중에 이사 정수 7명 이상 두어야 되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여기 사회복지위원회도 있지만 이제는 바뀐 이름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7명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3분의 1 이상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을 맞으면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임기는 3년이되 감사는 2년이고 제일 밑에 줄 결혼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자, 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적어보시죠.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 되겠어요. 시도지사의 허가사항. 사회복지법인은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쓰진 않았지만 7인 이상의 이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인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 이 중에 3분의 1은 지단 심의기구의 복수 추천자 중 선임해야 됩니다. 시도의 심의기구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고 시군구의 심의기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겠어요. 거기에서 2배로 추천을 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은 채워야 됩니다. 자, 그걸 말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특별관계자 말하자면 시설장과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라든지 배우다든지 또 많은 학교 보면 식구들이 다 오잖아요. 짜고 쳐버리는 것처럼 행정실장도 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특별관계자 이사 중 특별관계자는 몇 분의 1면 거기 보면 특별관계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 현원에 5분의 1 초과 금지. 5분의 1 초과 금지. 다음에 이사. 외국인 이사는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는 2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결혼시 2월 내 보충하여야 한다.
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문제 법조문으로 보기보다는 선생님도 손으로 써서 느끼는 것이 좋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쓸 건 많지만 넘어가 보시죠. 거기 이사는 533 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직원의 시설의 장, 사회복지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겸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아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법인 이사도 겸할 수 없고 시설장을 더할 수도 없고 다른 직원의 직을 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뭘 할 수 있어?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재산이 있어야 돼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는데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어야 되어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가끔 나오죠.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협의회 나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중앙협의회, 시도 단위 시도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자, 좀 문장을 보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중앙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협의회를 두며 이건 두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구 협의회는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각각 두어야 한다? 땡, 틀린 것이 되겠어요. 시군구 협의회는 둘 수도 안 돼,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당연히 사회복지법인이지만 2항 사회복지법인이지만 23조 1항은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은 뭐야?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소유하여야지만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 것이 특히 문제가 나올 적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란 단어가 나오면 사회복지협의회. 거기 보면은 위에 기억번에 조사연구 및 정책건이 나와 있지요. 조사연구란 단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7번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는 보호 대상자, 친족 관계인은 누구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시군구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서비스 제공, 프로비전, 급여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회권력이 있지만 원칙은 현물급여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2항 두째 줄 끝에 이용권 바우처를 발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급여의 원칙은 현물급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거 참 함정을 알 만하지요. 그 말은 반대 해석은 뭐야?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5년 이상이 아니라 제한이 없어요. 100년 이상도 보유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나올 때 됐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청장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 대상자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의 정보가 5년 상한입니다. 그래서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장이어서 5년이란 단어는 되지만 5년은 누구 거?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의 정보,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의 정보가 5년 상한입니다. 보호 대상자의 정보는 요즘 저장 매체 같으면 3000년도 보관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 여러분들 기본 상식.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단이 설치해야 되지요. 그러나 국가나 지단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죠. 아까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설치 운영을 신고할 수 없다. 3년이라는 단어 한번 살짝 보시고.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단이 설치 운영하지만, 자, 거기 문제 있습니다. 2항, 3항. 국가나 지단이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위탁 계약 기간은 밑에 놨죠.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년 이내로. 그 때문에 사실 한번 위탁하면은 계속 갱신해서 계속 합니다. 계속 가는 거죠. 잘 봐놓으셨다가 그냥 시험에 나오는 조문도 되지만 잘 봐놓으실 만한 이런 그 조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단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위탁 운영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5년 상한으로 하지만 그러나 갱신할 수 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관. 자,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에서도 본 것처럼,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본 것처럼 지역사회 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자, 지역사회복지관. 당연히 지역사회복지관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지역주민이죠. 그런데 지역주민 모두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고 거기 오면 우선 지원할 사람들이 있죠.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오면 기초법상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국기법상의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음에 직업 및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전체가 원칙이지만 우선 제공할 대상으로서는 국기법상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 누군 줄 알지요? 자, 차상위 계층이 어떤 사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다음에 시설의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상근이? 그 개 이름 같으네. 상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시설의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사회복지위원회, 맞으면 지금 제가 봤겠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또 해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전관예우죠.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러나 퇴직한 지 3년 지났으면 상관없습니다. 퇴직한 지. 아니면 2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퇴직 전 3년 미만으로 근무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 가만히 보면 틈새가 훤히 이렇게 많이 있지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변에 생각한다면 공무원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사회복지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복지사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일 뿐이에요. 근데 사회복지사처럼 근무하니까
자기의 열정이 넘쳐서 자기를 죽여. 정말 고맙긴 하지만 그건 본분을 벗어난 거예요. 다음에 적고 거기 4번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시설은 300을 초과할 수 없어요. 300. 그런데 예의적으로 원칙이 300명을 초과할 수 없지만 300명을 초과해도 되는 시설이 나와 있죠. 다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시설에는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 주거복지시설 3가지. 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이지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300명 이상 수용해도 됩니다.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은 300명 이상 수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은 원칙적으로 300명 초과 안 됩니다. 300명 초과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어린이집도 역시 상한선 300명입니다. 300명. 전에 한번 부산 여자교육감을 광주 광역시까지 옷 사주고 했던 어린이집 원장들이 있었지요. 재작년인가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300명짜리 어린이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은 그냥 형법적으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상당히 기울여 줄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수용 인원은 300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 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3개는 300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개. 다음 중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에 나와 있는데 재가복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로 재가복지 서비스의 3가지 3대 재가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가정봉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잘 보였던 내용들 보시고 다음에 암기는 되지 않겠지만은 537페이지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비스 최저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인권, 환경 등등의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거기 보시면 3번에 2번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됩니다. 적어도 3년에 한 번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은 3년에 한 번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다음에 53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사협회. 거기 1항만 보시면 되겠지요. 1항만.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복지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복지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되겠고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에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그래서 큰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2개를 정리한 겁니다. 막상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면 하겠네. 법 조문으로 보면 빡빡은 읽기 싫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줄친 것만 가지고 이게 보시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법제는 모두 마감될 겁니다. 8개 법이 나와 있고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중에 중요한 것들 함축만 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